엄청 쏟았잖아요. 돈이 2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비행이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끼우유입니다. 네, 오늘은 살짝 가볍게 제가 비행 생활을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고요. 제가 이제 8년을 넘게 비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재밌고 너무 즐거웠던 비행,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비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오늘은 바로 이 힘들었던 비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무려 21시간을 눈 떠 있었던 비행입니다. 바로 몰디브행 비행기예요. 몰디브는요, 굉장히 신혼부부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라서 일단 저희가 맡게 되는 승객분들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방금 결혼식을 마치고 굉장히 피곤하게 비행기를 타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이제 너무너무 다 끝났으니까 홀가분하게 기분 좋게 가시는 분도 많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커플분들이시고 신혼여행객들이시고 정말 힘들게 돈을 모아서 몰디브를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약간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승객분들을 모시고 가는 게 몰디브행 비행이에요. 근데 이제 대한항공은 몰디브가 직항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직항이 사실은 인천에서 출발을 해서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한번 멈춥니다. 그래서 이때는 승객분들이 일단 내려요. 일단 내려서 환승 절차를 밟으시고 다시 같은 비행기 같은 좌석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내렸다가 다시 타시는 건데, 어쨌든 이때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죠. 그래서 인천, 콜롬보 찍고 다시 몰디브 몰디브에 도착하게 되는 이런 직항 아닌 직항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 이제 배정을 받고 이제 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을 신나게 하고 제가 몰디브를 잘 갔어요. 몰디브를 잘 가서 이따 온 건 좋아. 여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이제 다시 한국으로 가는 길에 저의 고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몰디브는요, 여러분, 다 리조트로 되어 있어요. 리조트. 호텔이 그냥 호텔도 있지만 그 안에서 먹고 자고 뭐 놀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리조트로 운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일단 뭐 쇼핑을 할 만한 대규모 관광단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의 몰디브를 다 끝내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수상버스라는 거를 타야 되거든요. 일단 수상버스를 타고 저희가 공항까지 갑니다. 그래서 몰디브 공항에 도착을 해서 다시 콜롬보를 찍고 인천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저희가 출근을 한다고 해서 그냥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슝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고 나서 머리를 다 하고 옷을 다 입고 이렇게 준비하는데 1시간, 그죠? 수상버스를 타고 또 저희가 브리핑, 이제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브리핑을 하는 데까지 또 1시간. 손님들 수속 도와드리고 비행기 출발 전까지 1시간. 어쨌든 이렇게 이래저래 3시간의 준비 시간을 마치고 나서 이제 비행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어난 지 지금 3시간이 지난 상태죠. 그러고 이제 비행기가 콜롬보로 출발을 했습니다. 1시간 반의 비행을 하고, 그리고 이때 손님들이 환승하고 뭐하고 하는 동안 저희는 비행기에서 기다려요. 그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 그 정도 하고 나면 손님이 다시 탑승을 하십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약 9시간 정도를 다시 인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3시간, 1시간 반, 1시간, 9시간. 대충 제가 얼마나 비행을 했는지는 아시겠죠? 근데 이 비행 때 저의 그 담당 포지션이 뭐였냐면 YCG라고 해서 이제 기내 면세품 세일즈를 담당을 하면서도 이코노미의 모든 서비스를 주도하는 그런 중심 역할이 되는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굉장히 바쁜 포지션이죠.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손님께 서비스를 다 하면서도 기내 면세품까지도 제가 다 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몰디브는 어떤 곳이라고 했죠? 제가 아까 쇼핑몰 같은 게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신혼여행객들, 그 많은 관광객분들은 기념품을 사고 싶을 텐데 그 기념품을 어디서 살까요? 네, 바로 이 비행기 안에서 모든 쇼핑을 하십니다. 저희는 정말 9시간 내내 물건을 엄청 많이 팔아요. 여러분, 그 항공기 안에서 2만 불을 팝니다. 2만 불. 2만 불이면 한화 약 2천만 원이 넘는 거죠. 만원, 3만원, 5만원 이런 화장품을 2천만 원어치를 파는 거예요. 승무원들이 서비스를 함과 동시에 이만한 물건을 팔기까지는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계산하고 드리고 밥도
또 이제 식사도 제공을 하고 계산하고 드리고 식사 제공하고 정말 그런 와중에 이제 9시간의 비행에 저희는 약 1시간 반 정도 길게는 2시간까지도 쉴 수가 있는데 저는 그날 아예 못 쉬었어요. 왜냐하면 재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선배님 저 이거 하나만 더 팔아도 될까요? 하면 저는 다시 처음부터 또 계산을 하고 또 중간에 와서 또 판매를 하면 다시 처음부터 계산을 하고 이런 짓을 계속 반복을 하니까 제가 쉬는 시간이 됐는데도 저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서가지고 저희는 앉아서 일하는 직업이 아니다 보니까 앉아있을 곳이 없어요. 서가지고 계속 그거를 하다가 또 때 되면은 식사 나가고 또 때 되면은 안전 체크하고 너무너무 바쁘게 9시간을 한 10분도 정말 못 쉬고 제가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거의 14시간, 15시간을 잠에서 깨고 나서 일만 한 거죠. 굉장히 바쁘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당연히 금액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2만 불을 넘게 팔았는데 물건이랑 금액이 매치가 안 된 채로 제가 비행기가 한국에 터치다운을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터치다운을 하고 나서 저는 공항 밖을 나가서도 이거 계산을 했어요. 계산을 했는데 안 맞는 거야. 너무 심하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나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판매를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모두가 판매를 하는 상황이니까 누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뭔가 돈은 안 맞아. 이러면은 이제 저는 큰일이 난 거죠. 그래서 내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약간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면세품 저희 본사가 따로 있어요. 컨테이너 엄청 큰 컨테이너 같이 생긴 그게 있는데 거길 내가 가봐야겠다 하고 전화를 한 거죠. 그런데 인천에 도착하는 저희 시간이요. 아침 6시에서 7시 정도예요. 지금은 그 몰디브에서 돌아오는 게 7시 터치다운으로 돼 있는데 제가 당시에 일을 했을 때는 한 6시 반, 7시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도착을 했더니 당연히 그 지상직 사무실은 열지 않았잖아요. 지상직 사무실이 열기까지 8시 반까지 저는 또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은 다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저는 8시 반까지 공항에서 또 기다립니다. 공항에서 기다려서 8시 반에 제가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지금 굉장히 금액이 안 맞는데 이게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했더니 이제 그러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오픈은 9시 반이래. 사무실은 8시 반인데 내가 거기 가려면 9시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9시 반까지 기다렸어요. 졸려서 죽겠는데 9시 반까지 기다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일을 보러 갔죠. 갔는데 이제 저도 그때 처음 봤어요. 그렇게 이렇게 우리의 면세품들이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처음 본 것까진 좋은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피곤해도 가서 물건 하나하나 맞춰봤죠.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때 내린 비행기에서 남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남은 물건들이 일로 들어와요. 다시 재고 파악을 위해서. 나는 그 재고 파악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있는 남은 물건이 여기 들어와서 이 사람들 손이 닿기 전에 제가 도착을 한 거예요. 왜냐면 내 눈앞에서 같이 봐야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재고 파악하는 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고 뭔가 수량이 안 맞는 걸 다시 체크를 했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같이 재고 파악을 하고 제 거랑 맞춰보고 하고 할 일을 끝내고 제가 나왔더니 11시 30분인 거예요. 저 정말 생생히 기억합니다. 시간이 11시 30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 비행을 15시간 가까이, 16시간 가까이 하고 이제 내린 게 7시였는데 집에 나오니 11시 반. 그러면 제가 거의 20시간을 깨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제가 다시 집으로 가기까지 또 1시간의 반에 버스를 타고 집에 도착하니까 12시 반, 1시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21시간을 단 10분도 쉬지 못하고 정말 단 10분도 쉬지 못하고 21시간을 뜬 눈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정말 이렇게 딱 교복 그 유니폼을 딱 입고 제가 딱 앉아가지고 집에서 한숨을 확 쉬는데 눈물이 막 또르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뭐가 그렇게 서러웠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몸이 막 만신창이가 된 것 같고 그날 비행도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21시간의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이렇게 정신을 또 엄청 쏟았잖아요. 돈이 2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비행이니까 정신도 계속 집중한 상태에서 21시간을 정말 불태워버린 거죠.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승객들 사이에서 저희가 뭔가 일도 많았지만 그거를 다 제쳐놓고라도 사람이 잠을 굉장히 못 잔 채로 열심히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이게 현타라 그래야 되나?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가만히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을 곱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무슨 일이냐고 계속 물어보시고
정말 이제 제 인생에서 정말 힘들었던 비행 탑 5 정도에는 드는 것 같습니다. 이 비행이.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섭섭할 수 있어요. 비행기를 타셔서 승무원이 표정이 왜 저래? 이렇게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만 너그럽게 우리 승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응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불만이 딱 생기셨을 때는 그냥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참지 마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빠르게 시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 친구가 뭘 모르네 하고 알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제가 다음 시간에도 여러 가지 비행 얘기도 한번 풀어보고 또 면접 팁도 같이 드릴 텐데요. 그때까지 구독, 좋아요를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